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마케팅 분야의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할 거고, 일단 그 해설 강의하기 전에 이번에 시험 보신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는 마케팅 관리론 좀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그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고 계시면 뭐 답안 작성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저와 같이 실전 모의고사 하신 분들은 싹 다 한 번씩 다 써보셨잖아요. 써보신 문제들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시험에 대한 강평은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촉진 믹스 전략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면서 1번, 2번, 3번 소문제 3개, 12점짜리, 6점짜리, 12점짜리 3문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촉진 믹스 전략은 크게 푸시 전략과 풀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전략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역시나 푸시 전략과 풀 전략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하셨으면 뭐 크게 문제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양을 뭐 많이 잡아가야 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푸시 전략과 풀 전략에 대한 개념들 서술하시면 되는데, 푸시 전략과 풀 전략 개념 서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푸시 전략은 유통업체를 통해서 생산업체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촉진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풀 전략은 생산업체가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전략이다 라는 형태, 유통업체를 통하는 거,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는 거라는 거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셨으면 뭐 크게 감점 요인이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1-1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안 작성하셨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대표적인 촉진 믹스인 광고, 인적 판매 촉진이 각각 어떤 촉진 믹스 전략에 적합한지 기술하시오. 여기서 푸시 전략과 풀 전략에 대한 개념 작성하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광고, 인적 판매 촉진 중 어떠한 촉진 믹스가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역시 다 정리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푸시 전략은 어떤 촉진 믹스? 인적 판매나 중간상 판매 촉진이 적합한 촉진 믹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풀 전략에서는 광고가 적합한 촉진 믹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풀 전략은 인적 판매나 중간상 판매 촉진이 적합하고, 풀 전략은 광고가 적합하다는 형태의 취지를 가지고 답안 작성하셨으면 역시나 뭐 감점이 들어갈 만한 내용들은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하고, 그 다음에 1-3번 광고, 인적 판매 촉진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기술하시오. 역시나 답안상으로 요구되고 있는 내용 명확하죠. 일단 광고, 인적 판매 촉진에 대한 목차를 잡은 다음에 그 밑에 장점 블라블라블라, 단점 블라블라블라 하고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 문제 1-3번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뭐 제가 강의하면서 광고나 인적 판매 촉진, 물론 여기 PR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각각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 쓸 수 있게끔 좀 준비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고, 역시나 제 얘기대로 잘 따라오셨으면 뭐 그 답안 작성하시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1번 문제 요 세 가지 출제였고, 뭐 전체적으로 평이한 문제들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듯하고, 다음 문제 2번 유통경로 관리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면서 소문제 4개 들어가 있고요. 10점, 8점, 9점, 3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번 제조업자가 유통용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혹은 자신에게 보다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유형은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 유형의 개념을 기술하고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역시 뭐가 일단 떠올라줘야 될 것 같으냐면 이 5가지가 떠오르셔야 되는 거고, 이건 역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뭐였냐면 강압적인 힘, 보상적인 힘, 합법적인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준거적인 힘과 전문적 힘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문제 요구사항 보시게 되면 개념을 기술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라고 하고 있으니까 각 유형들이 목차가 된 다음에 그 뒤에
개념적인 서술과 예시 몇 개 언급하시면 되는 문제가 문제 2-1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요 각각에 대한 개념과 역시나 예시 위주로 정리하자는 얘기 계속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고 역시 한번 써본 적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전체적인 내용도 어렵지 않을 거고, 역시 이제 그런 관점도 보시게 되면 일단 어느 쪽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쓰기 좀 어려운 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냐면, 이제 개념은 문제 없었을 거고, 이제 예를 떠올리신 거가 이제 조금 이제 외우지 않으셨으면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사실 또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비슷한 사례 끼워 넣으시면 또 채점자 입장에서 말이 되면 감점할 수 없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개념들 쓰시고 몇 개 쓰셨으면 역시 크게 문제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간단하게 예시답안 가지고 잠깐 보시면 강압적 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상품 공급의 지연, 대리점 보증금의 인상, 마진폭의 인하, 전속적 지역권의 철회, 인접 지역의 새로운 점포의 개설, 끼어 팔기, 밀어내기 같은 것도 있다는 사실 정리하셨을 거고요. 보상적 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판매 지원, 영업활동 지원, 금융 지원, 리베이트, 판촉물 제공 같은 것들 있죠. 다음 합법적 힘에 해당하는 것은 오랜 관습이나 상식에 따라 당연하게 인정되는 권리, 계약, 상표 등록, 특허권, 프랜차이즈, 협약 등 같은 것들을 드시면 되고요. 준거적 권력에 해당하는 것은 유명 상표를 취급한다는 긍지와 보람, 유명 업체 또는 관련 산업의 선두자와 거래한다는 긍지, 상호 간 목표의 공유, 상대방과의 관계 지속 욕구, 상대방의 신뢰 및 결속 등 같은 거 예를 드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적 힘과 관련해서는 경영관리에 관한 상담과 조언, 영업사원의 전문 지식,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 상품 진열 및 전시 조언, 경영정보, 시장정보 같은 것도 있다는 형태들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내용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2-1번 정리된 거고, 다음 2-2번 유통용로 갈등을 수익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기술하고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역시나 수익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에 대해서 개념적인 서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드시면 되는데, 일단 개념적인 측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직적과 수평적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끌고 가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직적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수평적은 같은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직적 갈등은 다른 단계에 있는 유통용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평적 갈등은 같은 단계에 있는 유통경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개념을 서술한 다음에 역시 예를 드시면 되는데, 수익적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갈등 또는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예 들어서 수직적 갈등에 대한 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수평적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면 뭐 전통시장과 백화점 간의 갈등, 그러니까 동일 단계죠. 이제 그 전통시장과 뭐 백화점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성하시면 수익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에 대한 예시까지 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정도 가지고 작성하시면 문제 2-2번 해결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2-3번 유통경로 갈등의 발생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일단 뭐가 떠올라야 될까? 요 세 가지가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유통경로상 갈등의 발생 원인 세 가지. 목표 불일치가 있고요. 영역 또는 역할 불일치라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각 불일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세 가지가 던져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요구사항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예들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그 목표 불일치, 영역 또는 역할 불일치, 지각 불일치에 대한 개념들 가지고 예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얘가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감점하지 않을 거, 딱 무조건 이 예 써야 돼 라는 건 절대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시적으로 몇 가지 보시면 예시답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중간상은 한 제조업체 제품의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까지, 그
중간상과 제조업 사이의 목표 불일치 때문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역할 또는 영역 불일치 보시면 전통적으로 소비용품 제조업체가 수행했던 제품 디자인의 개발에 대형 도매상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각 불일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제조업체 영업사원이 적절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소매상에 대해 높은 마진이나 촉진 지원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문제 2-3번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인 답안 작성 방향들 정리 다 돼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4번 유통경로 갈등의 해결 방안을 3가지만 제시하시오. 역시나 3가지만 제시하라고 쓰고 있으니까 딱 3가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 3가지 딱 이 3가지만 있지 않겠죠. 그 해결 방안들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역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데, 예시 답안 보면 제가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상위 목표의 설정의 방법, 그다음에 중재, 인력 교환, 협상과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가 제시해 드렸고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3가지만 발췌해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 2-4번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답안 작성하셨으면 문제 2번 역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문제가 돼요. 다음 문제 3번. 기업의 마케팅 관리 철학에는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 있다. 5가지 개념별로 기업 활동 관점에서 강조하는 바를 기술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역시나 일단 목차상으로 이 5가지가 목차로 순서적으로 잡힌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돼요.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되는데, 역시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각 개념 5가지 개념별로 기업 활동 관점에서 강조하는 바를 기술하시오. 역시나 제가 그 기본 강의 할 때 각 개념들별로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키워드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셨으면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좀 보시면 먼저 생산 개념 어떤 것들 가지고 키워드 잡아 드렸냐면 초과 수요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량 생산 같은 것 키워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드렸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채우는 것이 생산 개념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기서 강조하는 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 품질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판매란 관점, 초과 공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초과 공급이다 보니까 기업은 재고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재고를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형태 가지고 판매 개념에 대한 것들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케팅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요 고객의 욕구 파악하는 것 중심 가지고 쓰시면 되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마케팅 개념, 가장 중요한 거 마케팅 개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추가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셨으면 문제 3번 역시나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문제 3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름하고 넘어가는 거고, 다음 문제 4번. 엔소프가 제시한 제품 시장 매트릭스의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매트릭스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4가지 전략 대안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역시나 문제 요구사항 보시게 되면 일단 용도를 써야 되는 거, 이 용도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기업의 성장 전략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용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통해 도출할 수 있는 4가지 전략 대안,
이 네 가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전체적인 목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좀 떠올려 보시면 제품 시장 매트릭스가 제품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 시장 역시 기존 시장과 새로운 시장이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품 개발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시장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다각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소프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에서의 네 가지 전략 대안은 시장 침투 전략, 제품 개발 전략, 시장 개발 전략, 다각화 전략이라는 네 가지가 되는 거.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서술과 각각에 대한 예시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문제 4번의 기본적인 답안 작성의 취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문제 4번 역시나 정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로저스 연구에 따르면 신제품 수용자는 신제품을 수용하는 시점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제품 수용자 유형 5가지를 신제품을 수용하는 순서대로 제시하고 각 수용자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시오. 일단 순서대로 제시가 돼야 되고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시면 되는 문제가 돼요. 그럼 먼저 5가지 순서대로 기술하는 거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일 앞에 이노베이터, 혁신, 수용층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 조기 수용층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조기 다수 수용층, 다음에 네 번째 후기 다수 수용층, 마지막으로 후발 또는 지각 수용층이라고 하는 순서가 되는 거고, 이 순서대로 일단 답안 작성이 돼야 돼요. 문제에서 역시나 순서대로 제시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뒤에다가 뭐 붙이시면 되냐면 특성 붙여서 쓰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나오게 되면 답안 작성 딱 그 각 유형들별로 2가지만 하자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2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일단 간단하게 동어 반복의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 개념적인 서술을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비율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율들까지 표시를 좀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가 2.5%, 13.5%, 34%, 34%, 16%라는 것까지 작성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답안 작성하면 되는 것이 문제 5번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 5번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문제 6번이요. 신제품의 가격 전략으로 초기 고가 전략과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있다. 이 2가지 가격 전략에 관하여 개념, 목적, 표적 시장의 특성을 각각 비교하여 설명하지요. 역시나 목차 잡는 거 정해져 있고 문제 요구사항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차는 당연히 이제 초기 고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과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는 2가지가 목차로 잡힐 거고, 각각에 대해서 개념적인 서술 쓰시고 목적에 대한 내용 쓰시고 표적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각각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일단 초기 고가 전략 자체 그래서 스키밍
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가 뒤로 갈수록 가격을 낮추는 형태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시장 침투 가격은 초기 저가 전략, 처음에는 낮은 가격을 설정하다가 점점 가격을 높이는 형태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그 안에 어떤 것들도 맞물려져 있냐면 탄력도라는 개념도 맞물려져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초기 고가 전략을 쓰고 어떨 때는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을 쓴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념, 목적, 표적 시장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문제 6번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마케팅 관련 6문제 전부 다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